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산업기사 2012년 8월 26일 시행한 기출문제 제4과목 전기제어공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V는 200사인 120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볼트인 전압의 손실값에서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했네요. 자, 요 V는 뭐다? 교류회로에서의 전압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 다른 말로 손실값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제 교재 410페이지에 나오는 공식이 되겠고요. 이론 강의 때도 했었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오메가는 2파이 F다 라는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메가라는 거는 각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F가 주파수죠. 자, 그렇다면은 요 문제에서는 주파수 F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F는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2파이가 내려가니까 2파이 분의 오메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대로 넣습니다. 자, 2파이 분의 오메가인데, 자, 각속도 어디 있나요? 요거겠죠. 요거 120파이 각속도,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속도잖아요. 그래서 요 120파이가 오메가니까 여기에다 뭐 넣습니까? 120파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대로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산기 두드리실 때 요거 두 개 갈로로 묶어주고 요거 두 개 갈로로 묶어줘야지 정확하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2파이 분의 120파이 하게 되면은 60Hz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므로 61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62번 다음 갈로 안에 1번, 2번에 알맞은 것은 했네요. 보기에 보시면 근궤적은 GS-HS의 동그라미 1에서 출발하여 동그라미 2에서 종착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0점과 극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정리하면은 이제 앞으로 0점, 극점에 대한 문제는 틀릴 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한 번만 정리합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달함수가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3이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자, 여기서 0점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극점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선생님 왜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유가 뭘까? 0점이라는 거는 그 전달함수 분자가 0이 되는 지점. 자, 0이 되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극점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전달함수 분모가 요것만 다르죠. 0이 되는 지점.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뭡니까? 0점이라는 거는 전달함수에서 분자가 0이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분수에서 분자라는 건 여기 위에 거죠. 그렇다면 이 S 플러스 3에서 S의 값이 얼마가 되면 0이 되는데 마이너스 3. 요게 0점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 극점이라는 거는 전달함수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어딥니까? 여기 분모에서 S에 뭐가 들어가면 요 값이 0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극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거, 출발하고 종착하는 지점은 어떻게 되느냐? 요런 거예요. 근궤적에서, 자, 근궤적 출발점은 K는 0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극점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근궤적 종착점. 그냥 종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버스나 지하철 종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K는 무한대로 표시를 하고 얘는 0점에서 종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궤적 출발점이 0인 상태다. 이 말은 뭐냐면 모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터 우리 가동 전에, 시작 전에
출발점은 당연히 0이겠죠. 꺼진 상태니까. 그래서 K는 0인 값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근궤적의 종착점이라는 거는 사실상 종착점이라는 건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모터가 돌기 시작했을 때 최대값이 될 때를 종착점이라고 하는데 계속 운전 중인 상태니까 최대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한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K는 무한대가 종착점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죠. 이때 출발점은 극점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종착점은 0점에서 종착한다. 요거 두 개는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의미만 이해하시고 요런 내용은 좀 외워달라라는 소리겠죠. 자, 그렇다면 62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다시 보시면 근궤적은 GS, HS의 동그라미 1에서 출발한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극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점에서 출발하여 어디? 0점에서 종착한다. 이렇게 해주면 맞겠죠. 그러므로 6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극점과 0점. 자, 그다음 63번. 직류전동기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전압 제어를 하고 있다. 전압의 크기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했네요. 자, 우리 예전에 그 피드백 제어에서 배운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직류전동기라는 거, 직류전동기. 자, 직류전동기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제어 대상이 되겠죠. 제가 그 피드백 강의할 때는 제어 대상이 에어컨이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직류전동기가 제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직류전동기를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전압 제어하는 거야.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전압 제어를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전압 제어를 하고 있다. 전압의 크기는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자, 전압을 높이면은 요 녀석이 힘이 좋아질 거고 전압을 낮추면은 요 녀석이 힘이 감소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압의 량이라는 건 뭐겠어요? 조작부에서 보내주는 조작량이 되겠죠. 얘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전압의 크기. 간단해요. 전압 제어에 사용하는 전압의 크기는 조작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63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4번 되먹임 제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되먹임 제어를 제가 블록선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입력 RS, 자, 신호 들어가고 전달함수 GS, 그 다음 출력 CS가 나올 때 되먹임 제어를 하게 되면 출력 측에서 신호를 인출해냅니다. 이렇게 인출해가지고 입력 쪽에다가 말 그대로 신호를 되먹임하는 거예요. 자, 그려놓고 보니까 뭐랑 같아요? 아, 피드백 제어랑 같네? 자, 그래서 이 피드백 제어를 다른 말로 되먹임 제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4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여 정정 동작을 하는 방식, 말 그대로 피드백 제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64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65번 단위 계단함수 ut-a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해가지고, 제가 이전에 강의할 때 라플라스 변환함수 몇 가지는 외워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 중에서 이런 함수가 있었어요. ut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S분의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얘를 그래프상에 딱 그리게 되면 요 0점에서 올라갔다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거를 계단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UT인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65번에서 UT-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추가된 거예요? 마이너스 A가 추가된 거야. 자, 요 마이너스 A를 추가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A만큼 이쪽으로 이동해요. A만큼. 그리고 여기서 계단함수가 딱 생기게 됩니다. 얘를 UT-A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상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프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0초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가 3초다. 3초 뒤져서 출발하는 거죠. 즉 마이너스 A라는 거는 마이너스 A만큼 뒤져서 출발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플러스면 뭐야? 플러스 A만큼 앞서서 출발한다 이 말인 거고, 자, 그렇다면은 요 마이너스 A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AS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럼 얘랑 곱하면 되지. 자, ut-a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요거 곱하니까 s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as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65번의 답은 3번 s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as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65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66번. 그림과 같이 교류의 전압을 직류용 가동 코일형 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압계의 눈금은 몇 볼트인가? 단, 교류 전압의 최대 값은 Vm이고 전압계의 내부 저항 R의 값은 충분히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이 회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보시게 되면은 직류 전기가 딱 들어오는데 요 C라는 건 뭐예요? 콘덴서거든요. 콘덴서. 자, 요 콘덴서라는 거는 전하를 축적하죠. 전하를 막 서로 축적을 해요. 저장하는 거지. 배터리죠, 배터리. 자, 그렇다면 요 콘덴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항에서 이제 전류를 소비하게 되면은 요 전하가 흘러서 저항에 공급이 되는 방식이죠. 배터리잖아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조건에 보면은 저항 R 값이 충분히 크대요.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저항이 엄청 커버리게 되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못 흐르죠. 저항에 막혀서.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 회로 안에 들어있는 전류가 소비되지 않는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전류계의 지시값은 당연히 Vmax 최대값이겠지.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압도 최대값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66번의 답은 1번 Vma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7번. 그림의 신호흐름 선도에서 R분의 C는 했네요. 자, R분의 C라는 거는 전체 전달 함수가 되죠. 자, 그래서 요 신호흐름 선도에서 전체 전달 함수 구하는 공식은 요 메이슨의 이득 공식을 적용시켰어요. 자, 이때 이득 G라는 거는 델타분의 시그마 GI 곱하기 델타 I로 구했었다. 이때 델타 값은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의 합 더하기 2개가 비접촉인 피드백 마이너스 3개가 비접촉인 피드백 더 있으면 쭉쭉쭉 나가게 되죠. 그리고 GI는 I번째 전향 경로가 되고 그 다음에 델타 I라는 거는 1 마이너스 전향 경로와 비접촉인 피드백 그리고 더 있으면 쭉쭉쭉 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델타를 한번 구해봅시다. 델타는 자, 첫 번째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의 합이래요. 자, 1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피드백 경로는 잘 보세요. CE 한 개. 자, 우선은 CE 적을게요. CE인데 E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CE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있나? 또 있네요. 요렇게. 뭐예요? BCF가 되죠. BCF인데 지금 마이너스 부호 없죠? 그럼 플러스 BCF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개 있나? 또 한 개 있죠. 요렇게 커다랗게. 이거 뭡니까? BCD 마이너스 G죠. 그럼 마이너스 부호 붙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BCDG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맨 앞에 붙었잖아요. 그럼 각각의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요 델타는 1 플러스 CE 요 플러스는 또 마이너스 될 거고 BCF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BCDG가 되는 거예요. 요게 델타의 값이에요. 자, 그리고 뭐 두 개가 비접촉인 피드백은 지금 없죠. 요 표에서 보면은 잘 보세요. 요 첫 번째 피드백하고 두 번째 피드백이 일단 겹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드백과 세 번째 피드백이 겹쳐요. 즉 두 개가 비접촉인 피드백, 세 개가 비접촉인 피드백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GI 한번 볼게요. GI라는 거는 I번째 전향 경로니까 말 그대로 전향 경로 쭉 가는 거 패스 경로죠. 그러면은 A, B, C, D, H잖아요. A, B, C, D, H가 I번째 전향 경로가 되겠다. 요게 GI의 값이고. 그리고 델타 I 한번 찾아볼게요. 1 마이너스 전향 경로와 비접촉인 피드백. 자, 요 전향 경로랑 비접촉인 피드백은 이 그림엔 없죠. 그러면 얘도 없어. 그러면
델타랑 GI 곱했으니까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죠. 자, 이대로 갖고 옵니다. G는 델타가 밑에 가죠. 1 플러스 CE 마이너스 BCF 더하기 BCDG 분의 요거 A, B, C, D, H 요게 전체 전달 함수니까 다시 쓰게 되면 뭡니까? 요 놈이 R분의 C인 거지. 입력분의 출력. 자, 그래서 6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자, 그 다음 68번 문제. 그림에서 AB 단자에 100V를 인가할 때 저항 2옴에 흐르는 전류 I1은 몇 암페어인가? 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2옴의 저항에 흐른 전류 I1의 값입니다. 자, 이런 각단에 흐른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전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전체 전류를 주진 않았기 때문에 구해야 되겠죠. 자, 전체 전류 I는 R분의 V로 구하면 되죠. ohm의 법칙. 그래서 전체 전류 I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 전체 전압은 100V로 줬어. 근데 전체 저항은 별도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전체 저항 R을 우선 구해보자. 자, 전체 저항 R을 구하는데 우선은 제가 여기에다가 저항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전류 I1이니까 얘를 R1이라고 하고 I2니까 R2라고 하고요. 남는 거 R3로 줍시다. 자, 이때 R1과 R2의 관계는 병렬이기 때문에 합분의 곱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기준으로 R3는 직렬이죠.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R3 더하기 자, 요 병렬 R1 더하기 R2 분의 R1 곱하기 R2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2.8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 하게 되죠. 자, 요거 구해보시면은 전체 저항은 4ohm이 나와요. 자, 요 4ohm을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자, 전체 저항은 4ohm이고 분의 전체 전압은 100V니까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25A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전체 전류를 가지고 요 전류 I1의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은 공식 적어드리면은 I1의 값은 전체 전류 I 곱하기 R1 더하기 R2 분의 R2로 구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좀 의문점이 생겨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저항 R1에 흐른 전류 I1의 값인데 전류 I를 구하는데 왜 저항 R2를 곱해줄까? R1이 아닌 왜 R2를 곱해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전류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2옴, 3옴 같으면 전류가 어디로 더 많이 흘러요? 저항이 작은 2옴 쪽으로 더 많이 흐른단 말이에요. 즉 저항의 값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고 저항의 값이 작아지면 전류의 값은 커지는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I는 R분의 V. ohm의 법칙에서도 나오죠. 반비례이기 때문에 I1을 구할 때는 지 반대 놈을 곱해주는 거예요. 지 반대 거 저항.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I1은 전체 전류에다가 저항 두 개 더한 거 전체 중에 반대쪽 저항. 요게 각단에 걸리는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전압도 있는데 전압 V는 IR로 구하죠. 이건 뭡니까? 전압과 저항은 비례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압의 경우는 만약에 V1을 구해야 될 때는 저항 R1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랑 전압은 완전 반대죠. 구하는 방식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이제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놓은 공식 그대로 한번 넣어봅시다. 전체 전류 I는 25A고요. 곱하기 R1은 2옴 그리고 R2는 3옴 분의 이제 R2가 올라가니까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I1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15A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68번의 답은 2번 1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69번 삼상 유도 전동기 85%의 부하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던 중 한 선이 개방되면, 자, 69번 같은 경우는 한번 그려봅시다. 요게 삼상 유도 전동기래요. 자, 삼상 유도 전동기면 좌석이 1개, 2개, 3개, 이렇게 상이 3개다 이 말인데, 자, 요렇게 해서 부하가 85%가 걸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 선들 중에 선 1개를 개방했어요. 즉 하나를 빼버린 거지. 하나를 빼버렸어. 그럼 3상이었던 녀석이 2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상 그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힘이 평행이 되면 스톱이 돼버려요. 근데 3상의 경우는 회전 자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탑되지는 않고 일단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3상일 때는 85%의 부하를 세 놈이 나눠 가졌어요. 근데 한 놈이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두 놈이 나눠 갖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놈치만큼 야들 두 놈이 부하를 더 많이 받겠죠. 즉 전류의 양이 더 많이 공급된다고. 그러면 권선은 그대로인데 전류의 양이 많아졌다, 부하가 커졌다. 그러면 계속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모터 탑니다. 자, 그래서 요 건선이 타버리게 되기 때문에 69번에 요 답은 4번이 되겠죠. 계속 운전하나 결국엔 소손된다. 그래서 운전은 되는데 결국은 파손된다, 소손된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6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0번 문제. 전자회로에서 온도 보상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자는 이런 거 외워주셔야 돼요. 서미스터. 답은 4번. 자, 그 다음 71번.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운전 효율이 좋은 방법은, 자, 광범위하고 운전 효율 좋다, 전압 제어. 7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2번. 연료의 유량과 공기의 유량과의 관계 비율을 연소에 적합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제어는 돼 있네요. 비율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비율 제어인데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버너에서 연소를 한다라고 칩시다. 그럼 연료의 양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공기의 양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5대 5일 때 가장 이상적인 연소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연료가 3이고 공기가 7이 들어갔다. 이건 공기가 많기 때문에 과잉 연소라고 하죠. 그리고 연료가 7이 들어가고 공기가 3이 들어갔어. 이때는 그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입니다. 물론 얘는 뭐 완전 연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완전 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와 공기의 비율을 맞춘다. 이게 비율 제어인 거예요. 그러므로 72번의 답은 2번 비율 제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73번.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개의 크기가 전류의 크기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법칙은, 자, 이런 것도 좀 외워주셔야 되죠. 73번의 답은 3번 비오사바르 법칙. 자, 74번 문제. 다음 논리회로에서 출력 Y의 논리식은 했네요. 자, 이 문제 중복이죠. 이전에도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되면 우선 요 뒤에 거부터 풀게요. B와 C가 지금 AND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B 곱 C가 되는데 여기 전체 부정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얘랑 AND로 연결되죠. 그럼 그대로 적습니다. A, 바, AND니까 곱하기 얘들 B 곱 C의 부정인데 여기에 전체 부정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걸 풀어보면은 여기 앞에 거부터 풉니다. A의 바 사라질 거고, 그리고 곱은 플러스로 바뀌죠. 나머지는 그대로 옵니다. B 곱 C의 부정의 부정. 자, 이때 요 B 곱 C는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B 바 플러스 C 바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바 플러스 C의 바의 전체 부정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요거 뒤에 거 풀면은 A 플러스 B의 바 사라지고 플러스는 곱으로 바뀌고 C의 바 사라지죠. 자, 그래서 Y의 값은 A 플러스 B 곱 C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7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5번. 그림은 인덕턴스 회로에서 전압 V와 전류 I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회로를 한번 볼게요. 회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전류 I는 자 0에서 출발하네요. 요 0이라는 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 V라는 값은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이 마이너스 X라는 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네요. 왜 마이너스 X라고 줬을까? 문제에서는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해가 마이너스 X라고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인 즉 이 0보다는 마이너스 X가 앞서는 거겠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초라고 생각해봐. 달리기를 하는데 0초에 출발한 사람하고 마이너스 몇 초에 출발한 사람하고 누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X의 점에서 출발한 사람이 더 빠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압이 전류보다 마이너스 X만큼 앞서게 되는 거예요. 앞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교류회로 볼 때는 뭐가 기준이다? 전류 I가 기준이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전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전류 I는 전압 V보다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빠른 거니까 반대로 전류의 입장에서는 뒤진다. 느린 거잖아요. 그죠? 전류가 전압보다 느리기 때문에 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뒤지는 회로를 우리가 지각한다라고 해서 지상회로라고 했었죠. 지상회로. 그리고 이 녀석을 다른 말로 인덕턴스 회로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시간에 하긴 했지만 문제 나온 김에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에 보시면 전압과 전류는 동일 주파수의 정연파이다 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정연파이냐? 주파수 값이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전류부터 봅시다. 전류 I는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반주기 도는데 파이만큼 나왔어요. 자, 그러면 반주기 돌 때의 요거 호도법이니까 각도가 반주기 돌 때 180도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주기 딱 돌아가니까 2파이라고 했어. 그럼 2파이면 얼마예요? 요 값이 결국은 36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류 I 같은 경우는 반주기 180도 그리고 한 주기 한 바퀴 돌 때 360도가 나오게 됩니다. 위상값이. 자, 그리고 전압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전압값은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반주기만 딱 볼게요. 정확한 회로가 지금 반주기, 전압 같은 경우는 이쪽 반대쪽에 잘렸고 이쪽 반대쪽에 잘렸으니까 정확한 값을 찾으려면 요 반주기 가지고 뽑아야 됩니다. 요 반주기. 자, 이 반주기 같은 경우는 일단 2분의 1파이의 값은 각도로 나타내면은 90도죠. 왜? 파이가 180도니까. 그리고 2분의 3파이 값은 당연히 270도가 되겠죠. 자, 요 녀석. 자, 그러면 반주기 돌아갈 때 각도는 몇 도가 나옵니까? 270-90도 해보니까 결국 180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전압도 결국 반주기 돌 때 180도 나오니까 한 주기 돌아가면 몇 도일까요? 360도. 이 말은 주파수 값이 같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전압과 전류는 동일 주파수의 정연파이다. 그죠? 각도가 같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더해보세요. 그러면 파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반주기의 값이 같은 거니까 결국 한 바퀴 한 주기의 값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왜 틀렸는데 한번 봅시다. 2번에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서는 게 아니고요. 자, 파이, 2파이니까 요 차이는 당연히 90도일 텐데 뭐가 앞섭니까? 전류는 전압 V보다 뒤진다. 그래서 앞선다가 아니고 2번은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진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시료치의 B가 오메가 L분의 1이다 라고 돼 있는데 오메가 L분의 1이 아니고요. 그냥 오메가 L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 4번에 콘덴서 회로가 아니고 인덕턴스 회로죠. 그래서 인덕턴스 회로와 같은 다른 주파수가 아니고 방금 했어요. 동일 주파수의 정연파이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5번의 답은 1번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는 해가지고 자, 여기 72번 회로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요 A 접점이 있죠. A 접점 바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해서 A 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X는 릴레이예요. 릴레이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접점이 한 개 더 있어. 그럼 이 접점 뭐겠어요? 바가 왼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XC라는 거는 결국 XB 접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기호를 그냥 C라고 적어놨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릴레이라는 거는 동작이 되었을 때는 A 접점은 붙어서 자기 유지되고요. B 접점이라는 건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A와 요 XC, 요거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요. A와 XC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보세요. A의 값이 예를 들어 1이다. 1이다 라는 건 뭐예요? 내가 딱 눌렀을 때 온된 상태죠. 눌렀기 때문에 딱 붙어. 그럼 전기가 통해요. 그러면 XC의 전원이, XC가 아니고 X 릴레이의 전원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어요. 릴레이 X가 동작하게 되면 B 접점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즉 전기가 안 통하게 되죠. 떨어져서 오프됐다. 뭡니까? 0이에요. 자, 그래서 A가 1일 땐 0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A가 0이다 라는 거는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오프 상태예요. 그러면 X의 전원 역시 오프 상태가 될 것이고 B 접점은 오프 상태에서 붙어 있죠. 붙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통해. 그러면 통전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A가 1일 때 XC는 0이 되고요. A가 0일 때 XC는 1이 돼. 서로 반대죠. 뭡니까? not 회로. 간단하죠.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6번의 답은 3번 not 회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77번 저항 10옴과 정전 용량 20 마이크로페럿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 회로의 시정수는 몇 밀리언 세크인가 해서, 자, 주어진 조건이 저항 R이 10옴이고요. 그 다음 정전 용량 C가 20 마이크로페럿이 주어졌어요. 자, 이 녀석은 지금 R과 C가 존재하니까 RC 회로죠. 자, 이때 시정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시정수라는 거는 회로의 반응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걸 구하는 방법은, 자, 시정수 T는 R 곱하기 C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단위는 얘는 세크, 그 다음 저항이니까 얘는 옴, 그리고 정전 용량은 페럿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T는 저항이 지금 10옴, 10 곱하기 20 마이크로페럿이란 말이에요. 마이크로페럿이라는 거는, 자, 마이크로라는 거는 100만 분의 1입니다. 즉 10의 마이너스 6순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게 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옴이고 얘가 페럿이니까 구하게 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세크가 돼요.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구하라 라고 했는 거는 밀리언 세크란 말이에요. 요 밀리언은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그럼 요 세크를 밀리언으로 바꾸려면은, 밀리언 세크로 바꾸려면은, 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00이죠. 자, 1000. 이렇게 해주면은 답이 0.2 밀리언 세크. 그래서 단위를 환산하는 문제네요. 이 문제는. 자, 그러므로 77번의 답은 1번 0.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78번. 그림은 전동기 속도제어의 한 방법이다. 전동기가 최대 출력을 낼 때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은 몇 라디안이 되는가 해서 자, 지금 회로에 보시면은 사이리스트가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역방향이에요. 자, 이 역방향일 때 최대 출력을 내는 각도는 0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78번의 답은 1번 0도, 0 라디안. 자, 그 다음 79번 문제.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했네요. 자,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는 회전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회전수 N은 P분의 120F에다가 1-S가 돼요. 자, 여기에서 요 대문자 N이 회전수겠죠? 회전수, 요 분당 회전수니까 RPM이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 F가 될 거고, 얘는 극수가 되겠죠? 얘는 슬립. 이때 요 1-S 하게 되면은 얘가 슬립 효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79번에서 필요 없는 거는 4번 리액터겠죠?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 그래서 7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요 공식, 회전수 공식 알려드리게 되면은 요런 질문 많이 하세요. 선생님, 이 120이라는 거는 상수예요? 외워야 되나요? 그래서 뭐 일단은 외워주시면 좋고, 그래서 얘가 왜 나왔냐 하면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극 발전기가 있다. 자, 요 이극 발전기라는 거는 극이 두 개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석의 N극, S극 이렇게 극이 두 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이극 발전기를 1초에 1회전 시키니까 1Hz의 주파수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4극으로 한번 해보자. 4극 발전기라는 거는 자, 극이 4개죠. 1개, 2개, 3개, 4개. 자, 이때 얘를 1초에 1회전 시켰더니 2Hz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 두 개의 관계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주파수 F는 2분의 P 곱하기 스몰 n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왜? 주파수가 1Hz 늘어날 때 극수는 2개 늘어나거든. 그래서 F는 2분의 P에 그 1회전 시킨 거죠. N. 요게 초당 회전수 RPS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 얘가 주파수, 얘는 극수, 얘는 초당 회전수 RPS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요 그 회전수 N, 스몰 n을 구해봅시다. 스몰 n은 자, 2는 올라가고 P는 내려가니까 P 분의 2F가 되는 거죠. 요게 RPS죠. 그럼 요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분당 회전수로 바꾸고 싶어요. 얘는 초당 회전수니까 곱하기 60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당 회전수 N은 대문자에는 P 분의 2 곱하기 60, 120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RPM인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요 120F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유도 과정만 대충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요 공식은 좀 외워달라. 문제에서 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79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80번. 바리스터란, 자, 요런 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죠. 답은 1번. 비직선인 전압, 전류 특성을 갖는 2단자 반도체 소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